자, 이제 총선이 D-6.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자, 여야가 지지층 결집에 이제 총력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처음 공개 언급했습니다. 전국 55곳이 박빙, 그중 수도권은 26곳,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 200석을 야권이 차지한다는 거죠. 개헌선이 무너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254개 의석 가운데 비례를 제외하고 90 내지 100석을 예상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반영해서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오늘 브리핑을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국 49개 정도를 박빙 선곡으로 본다. 지지층 결집을 단속했는데 야권이 현재 우세하다라는 분석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50여 곳의 접전적 결과가 승패를 가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분께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변인. 네, 대다수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 야권이 좀 우세하지만은 지금 추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상승하다 이제 멈춤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민주당은 살짝 하락하다 좀 멈춤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블랙아웃 단계로 들어가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지레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에 좀 더 희망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쓰고요. 지금 민주당의 후보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들의 후보 리스크가 마지막에 막 터지면서 이게 민주당이 소폭 하락을 보이고 또 정체된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이제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경우가 방금 방송 전에 자료를 주시기도 했는데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조사들을 해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총선의 관심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총선에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3.3%나 되는데 지난 총선에는 81.2%였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국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18세에서 29세까지 그러니까 10대와 20대는 지지정당 없다가 38%에 이르러요. 네, 그리고 30대가 지지정당 없다가 29%에 이르는데 이게 지금 다른 세대 대비해서 7, 8배 정도나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했는데 10대에서 20대 사이 20대, 20대, 30대가 지지정당 없다라고 응답한 것 자체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느끼고 있다. 지금 현재 연하야나 할 거 없이 지금 이렇게 좀 부정부패한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10대, 20대, 30대 유권자들의 행동이 주요한 결정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것이네요. 네. 네.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총선 전략본부장이 경합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50여 곳 전후가 될 것 같다.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하고 사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여론조사 내용 공개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정권 심판론의 큰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큰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의 문제들, 막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조금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서 선거 판세 전체에 영향을 일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를 좀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 심판론이라는 기본적인 큰 전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상 대통령의 30%대의 지지율, 이런 지지율 역대 처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잘 못하는 게 가장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경제 정책에 대한 실패 이 부분을 가장 높게들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전히 고물가 부분 해소 안 되어 있고 또 의정 갈등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일반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는 현 정부의 집권 3년 차에 대한 심판의 그 동력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우리 배 소장님은 윤주진 대표 의견 듣고 이제 전문가시니까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물론 너무나 전문가시지만 여론조사의 패턴을 보면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분들께서 여론조사에 표집되지 않는 표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직장인들 또 그 일상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휴대폰으로 전화 받고 면접하고 ARS 하는 이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만으로 과연 판세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의 무게가 상당히 그 큰 건 맞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민주당 뭐 이런 야권의 이 메시지가 상당히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는 면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유권자들 판단이 이대로 가면 이제 완전히 또 야권에 완전히 쏠리겠네라고 하는 그러한 균형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견제의 힘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반작용이 다시 작용하는 그러한 사이클로 들어오면서 저는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판세에 비해서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중간 정도로 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배 소장님. 네, 대체로 뭐 판세를 본다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자체 분석도 참 중요합니다. 네. 뭐 당 자체가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체 분석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앞서가는데 2주 전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주 전에는 좀 더 격차를 두고 민주당이 앞서간다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맹렬히 이제 추격을 하는 건데 그런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된 따끈따끈한 MBS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된 네. 조사는 바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조사 결과이고요.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 가능합니다. MBS 4개 여론조사기관 K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이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동안 상당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의정 갈등이었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2주 전 조사 36%에서 이번에 38%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 부분이 완전 해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해소되는 양상 추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딱히 오르지 않고 있는 현상이다. 네. 직전 직전 조사와 동일한 민주당은 이번에 29%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등을 해서 이 대목에서 이제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4에서 39%로 두 정당의 차이가 10%인데 10% 포인트 차이인데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조국혁신당이 있다. 두 개 합하면 더 높지 않느냐인데 조국혁신당까지 합하면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39인데 자, 그러면 자, 이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 네. 제가 박 앵커님 말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서 인천 경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추양공혁 이 부분이 이제 5글자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해병대, 뭐 또 양평고속도로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조하는 것이 경기도 표심인데 노리고 있는 것이 표심인데 추양공혁 이른바 추미애 후보자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면은 국회의장설 이른바 추윤 갈등, 윤추 갈등이 그렇게 될 경우에 극도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공영훈 후보자의 논란. 최근 들어서는 양공보다도 더 커진 김준혁 후보자의 논란. 자, 인천 경기 표심입니다. 인천 경기 표심이라기보다는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35%, 민주당 30%. 민주당 30%, 국민의힘 35%. 이게 이제 최근에 박빙 지역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번 조사에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일당은 어디라고 보느냐 물어봤더니 네. 민주당이 53%, 네. 국민의힘이 30%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샤이 보수 이야기하고도 좀 전에 이제 윤주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인 투표청이 또 보수 지지층들이 잘 담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바로 이 투표 적극성이 이끌어내어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보수 유권자층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뿜뿜 효과로 응원 효과로 막판에 사전 투표 내일과 모레 그 다음에 본 투표 다음 주 수요일 얼마나 투표를 하겠냐 세대율 투표율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더 하나 궁금한 거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그렇게 해서 합치면 이제 동률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전쯤에 그런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국힘이 더 높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경기도는 그동안 민주당이 많이 앞섰었는데 이게 양문석 후보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역구 자체를 넘어서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이건 어떻게 봐요? 그렇죠. 양준석 후보자도 그렇겠지만 또 이제 공영은 후보자도 그렇겠지만 오늘 시점에는 김준혁 후보자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아하,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복잡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지 정확하게 뭐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예. 이런데 이제 김준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모 여대도 사태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조금 양문석 후보자는 또 공영훈 후보자는 자기의 지역구 또는 경기도 일대에 파장이 미치는 확산되는 영향이었다면 김준혁 후보자는 어느새 공세의 빌미가 돼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내일이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김준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 왜냐면 이게 2030 MZ세대의 표심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전반 심지어 낙동강 벨트까지도 영향을 주는 데다가 여성 표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저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한다면 추미애 국회의장설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에서도 또 윤추 갈등 또 추윤 갈등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장은 추미애 의장 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도 지역에 하남, 갑, 화성, 동탄, 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안산, 수원 이런 경기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김준혁 대변인.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개별 후보자가 이제 대응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당장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지금 내일서부터 예. 사전 투표에 예,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후보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뭐 정확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김준혁 후보라든지 뭐 양문석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의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최대한 설명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여러 문제가 특히 김준혁 후보가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예. 말씀 지적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성 단체든지 아니면 또 특정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좀 김준혁 후보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지금 물론 사과를 했고 그 사과가 전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 정도에서 머무를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국적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노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자 해지 노력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상황은 저희도 굉장히 그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사전선거 그 사전투표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 투표용지에 이름들이 다 그 인쇄까지 다 끝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김윤수 대변인, 이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살얼음판이고 어쩌면 잘못하면 개헌선 무너진다라고 이제 사실 굉장히 자세를 낮췄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자세는 일관됐던 것 같아요. 항상 국민들 앞에서 낮은 자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이때까지 뭐 180석, 200석을 운운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주의를 주기도 했었었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진짜로 개헌 저지선에 대한 고민도 약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 읍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경기도 판세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아까 이제 뭐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후보 한 명들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안 느낀 게 지지율에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후보 한 명의 일탈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만 떨어질 것인데 뭐 범야권의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준영, 양문석, 뭐 공영훈 후보뿐만이 아니라 박은정이나 이종근 그의 부군 이종근까지 해서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참 위선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제재를 해놓고 정작 불법 대출로 주택을 사고 뭐 예를 들어 그리고 다단계 피해자들 여기 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 걱정하면서 정작 전세 사기범을 변호해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위선이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위선이라고 느끼는 투표층이 10대, 20대, 30대에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10대, 20대, 30대에 몰려 있고 이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여론조사가 상당수 표현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만 한다라고 하면 전 이 판세가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30대 층이 느끼고 있는 지금 민주당이나 범야권의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런 여성 인권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될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배 수장님한테는 이거 물어볼게요. 네. 지금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정권 심판 여론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 현상이고 또 강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국 신당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지민 비조 그런 식으로 투표 행태를 보일 때 그러면 정말 야권 전체가 200석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건지 물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읍소에 불과하고 엄살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깎아내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200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주 전에 만약에 선거 실시됐더라면 아하. 그랬을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 2주 전.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후보자의 또 관련된 의혹도 이제 불거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200석 정도를 하려면은 완전히 이제 한쪽의 축 자체가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상태.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되겠죠. 속수무책이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더 강하게 또 솟구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00석 정도가 되려면은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한 자리, 부산도 거의 PK 지역도 두 자릿수가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이제 200석 가까이 되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비례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더 나와서 사실 조국혁신당과 합했을 때 거의 한 55에서 60%까지 가까이면 이걸 합해서 200석 정도 조국혁신당까지 합해서 200석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 정도 수준이 되기에는 업소 전략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부산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의 낙동강 벨트가 우리가 9개 내지 10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2주 전에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조금 더 경합하고 더 쫓아오거나 실제로 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리는 의석수의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윤주진 대표, 어쨌든 이제 오늘 MBS 지표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보수층의 지지세가 흩어졌던 게 결집한 건지 예. 아니면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는 건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제 물론 보수층의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결집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2,000명이라고 하는 의대 증원 숫자를 내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풀리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저는 이 경기도 표심이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보는 게 경기도 표심을 가로지르는 두 가지의 요인이 바로 부동산이랑 여성이에요. 아하. 예, 왜냐하면 이 서울과 경기도가 탈동조화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은 서울의 집값을 버티지 못했던 수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경기도로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정적 기억이
지역이 있고 또 거기서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30, 40대 여성들 상당히 여성 인권과 안전 문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패착을 한 게 바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그 나베라는 표현을 직접 썼다라는 게 전 상당히 크리티컬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나베가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러나 상당히 여성을 비하하는 성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여성들은 상당히 충격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김준혁 후보의 발언이 역사적 사실이 어떠냐를 떠나서 일단 여성이 듣기에는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런 불편한 발언들 또 양문석 후보의 그런 부동산 이중잣대 이런 것들이 경기도 표심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어떤 성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을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중도층이 많이 옮겨올 거라고 보고 중도층이 많이 옮겨오는 것이 보수가 이번 선거 내가 완전히 포기했었는데 한번 해볼만 하겠네 라고 하는 결집을 또 줄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PK 전선에서 저는 상당히 그 보수표가 다시 나올 거라는 저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저는. 요것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실시됐던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주목할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보수가 더 결집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271명이 보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가 331명으로 오호. 더 늘어났고요. 예. 2주 전 조사에서 진보는 311명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87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집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조사의 기술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성을 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보다는 확실히 상황은 좀 더 국민의힘이 더 쫓아가는 추세. 얼마나 쫓아갔는지 그게 거의 비등한 지점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주 전보다는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 배수장 말씀드리면 1주 전 조사에서는 진보가 24명이 더 표집이 됐고 자, 이번 조사에서는 거꾸로 보수가 50명이 더 표집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승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김준욱 대변인 어떻게 봐요? 그 지금 사실은 이제 혼전입니다. 대단히 혼전세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쪽이 지금 이 표집되어 있는 그 본인들이 나는 보수 성향이다, 나는 진보 성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성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가 이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큰 틀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순간순간에 나오는 어떤 이슈의 변화들, 그 뭐 후보의 이슈든 아니면 전체의 이슈의 변화든 그런 이슈의 변화가 일부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전체를 통할하는 그런 선거 이슈 전략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정권 심판론이다 또는 거야 심판론이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에 더 많은 분들이 그 지지를 보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저는 이제 남아 있는 일주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중앙선관위나 뭐 저는 뭐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표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30-40% 이 정도는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마지막에 어느 쪽을 더 그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하실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이번 주말까지 저희가 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네.